자, 드디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손목 시계가 출시가 됐습니다. 최초예요. 네, 최초입니다. 예, 어디서도 이 KF-21 이 손목 시계를 구매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 케이스부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싹 이렇게 까면 치면은 예, 아주 단단해 보이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탁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반짝반짝 빛나네요. 야, 시계 중앙 바로 위에는 KF-21이라는 로고가 딱 각인이 돼 있고요. 바로 밑에는 전투기의 이 형상이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무엇보다 지금 눈에 띄는 게 예. 뒤쪽이요. 아, 이 앞에도 멋있지만 네. 이 뒤에 야, 제대로 새겨졌잖아요. 이 뒤에 각인된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게 차고 다니면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럼요. 저희만 플러스- 알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죠. 아, 시계 진짜 잘 나왔네요.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계 가죽을 끼는 네. 이 부분에도 KF-21 오. 야, 로고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 예, 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이것까지도 신경을 아주 많이 썼네요. 곳곳에 다 넣었군요. 예. 그리고 이 KF-21 시계의 이 시계 줄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빨리 안 상해요. 예. 부식이 잘 안 되고. 부식이 되는 게 경우에 이제 그 가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요. 네. 오래돼도 이 소가죽은 튼튼하게 네. 예, 세월을 견딥니다. 네. 슈퍼소닉 TV에서만 판매하는 KF-21 손목 시계.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빨리 당장 구매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이 글로벌 금융 시장도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태가 네. 결국에는 이제 종국의 파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파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해서 네. 끝장을 본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핵시설 남아 있다는 핵시설에 예.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동원되고 그 유일하게 장착할 수 있는 GBU-57 방카버스타를 네. 투하해서 그 마지막 핵시설을 완전히 지하를 뚫고 들어서 예. 없애버린다. 아,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루 며칠 전이죠.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이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이 제3국을 통해 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북한의 상황하고 네, 이란을 이제 비교하면은 북한이 이미 이제 핵무기를 가졌죠. 이런 상태에서는 가졌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사실이고. 예,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핵무기가 완성이 안 된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서로 간을 본 거고 네, 해보니까 그렇게 대단치 않네. 그래서 그 이제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네, 후티 반군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이제 미국 중심으로 했고 네네. 서방 측하고 서유로 가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일부 이제 가담을 해서 뭐 함정 코르벳 함도 보내서 파괴를 시키고 뭐 장거리 공습도 해보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 이스라엘 쪽이. 아 이거 다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 1971년 팔레스타인이 뮌헨 올림픽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그날 이후로 이제 끊임없는 테러와 이제 격돌과 전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중간쯤에 그 치솟은 게 2006년 레바논 침공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주변국 정리가 다 됐어요. 시리아도 지금 뭐 다 정리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게 이란하고 후티 반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사일 뭐 서로 이제 주고받고 공습도 해보니까 네,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그리고 핵무기가 일단 없잖아 현재. 없죠. 네, 북한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공습을 끊임없이 해보니까 이게 좀 다 파괴가 되고 있고 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최신 소식이 네, 우리가 탑건2에서 봤던 남아있는
톰캣도 다 F-14 톰캣. 파괴를 해버리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뭐 몇 대를 잃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의미하는 게 네. 이란 공군력의 방공 전투 능력이 이제 없다. 거의 뭐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란 공군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팔레비 왕정 때 도입을 이제 막판에 쫓겨나기 전에 도입했던 이제 F-14 톰캣하고 이제 F-4, F-5 전투기 네. 3대 전투기가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의 전면전에서 활약을 했는데 네. 그날 이후로 이제 그 부품이 다 완전히 이제 소멸돼서 없고 그래서 공군력이라는 게 그 중심이었는데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네. 그 이후에 뭐 중국산의 J7 전투기 한 20여 대 도입을 하고 뭐 미그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에서 도망온 뭐 S-24 전폭기라든지 러시아제 네. 뭐 미라지 F1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도망갔을 때는 어느 정도 비행이 됐는데 이것도 부품 고갈 운영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란 공군의 전력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없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영화에서 본 이제 그게 사실상 또 야 네. 저거마저 없애자. 어. 그래서 공습을 해가지고 이제 파괴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지대지 미사일들은 이제 탄도탄 뭐 극초음속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 미사일만 쏘면은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소모되는 소모성이 강한 무기예요. 쏘면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에 네. 어떤 뉴스가 한 달 전에 나왔냐면은 네. 작년에 1차 그 미사일 전에 했을 때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추진 그 기관이라든지 뭐 탄도부를 다 각각 재료를 입수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뭐 중국에 이제 뭐 그거를 사겠다고 원조를 구한다든지. 뉴스가 떴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긴급 발주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합적인 걸 딱 봤을 때 지금 아니면은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이상 갖게 되면은 그때는 쳐들어가지 못한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냥 들을 붙자, 공습을 하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란은 이제 뭐 반격을 겨우 하고 있는 게 지대지가 소모성이 이제 높아서 사실상 이제 좀 줄어가지고 뭐 말로는 2,000발이라고 하는데 네. 뭐 사실상 뭐 바닥을 이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 네, 자기들이 무기가 이제 고갈되고. 어.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 러시아한테 뭐 좀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거기도 뭐 정신없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맞짱을 떠야 되는데 이 손이 다 아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손으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미사일이 이제 모자르고 네. 만들 시간도 없고 네. 재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하고 싸우고 있고 거기서 네, 이제 뭐 소모가 되게 많잖아요. 도와줄 여력이 없죠. 그러면 이제 중국엔 다 뭘 바랄 수 있는데 예. 중국은 이제 대만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기를 지금 끌어안고 있단 말이야. 지금 다 바빠요. 끌어안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딱 판단했을 때, 야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좀 아쉬운 게 네. 아쉬워요? 이스라엘 공군이 F-16I, F-15I, F-35I 거의 뭐 대한민국 공군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군 F-15K 그다음에 KF-16U 그다음에 F-35A 그리고 또 있죠. F-150 예. 우리가 뭐 종류가 더 많아. 뭐 우리도 백화점 비슷한데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K5 빼고요. 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구조, 공군의 구조, 미국이 이렇게 소위 전투기를 팔아서 만들어놓은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네. 그리고 우리가 온갖 정밀 유도 폭탄도 우리도 꽤 많아요. 유사시 대비해서 우리도 뭐 수천 발이라고 해. 네. 뭐 공대지 미사일, 뭐 타우루스도 갖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 공군은 최근에 뭔 일을 일으켰습니까? 갔다 오폭을 해서 민간인들을 뭐 죽이겠다고 오폭을 하지. 아유. 문제가 많은 공군이에요. 지금 날라가다가 날라가다가 무슨 뭐 떨궈버리고. 이 공군 위계 질서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래스카 예. 사출자 피로 하고 날라가고. 뭐가 문제일까요, 이 공군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예. 얘기가 우리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한 40대 50대들. 네. 그때만 해도 맞으면서 비행할 때 막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이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니 뭐 비행할 때야 두들겨 맞지 않지만. T-41 그 시절 때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 뒤에서. 똑바로 해. 뭐 옆에서 똑바로 해만 이제. 이거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세대가 달라서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좀 요즘엔 없죠. 그런 정신 게. 상태가 옛날 같지 않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해군 나왔지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게 몇십 년 전이야 지금. 30년 전 다 됐을 거야 아마. 예. 그러네요. 예. 30년도 넘었어요. 예. 그때와 지금은 또 시대가 다른데.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 돌아가서 예. 이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마지막 기회고 물론 이제 지대지 미사일,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뭐 섞어 쐈다고 해서 피해는 있는데 네. 생각한 것보다 막 그 영상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영화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근데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는 예상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쪽도 아, 기본이겠죠. 예, 그래서 예. 끝장을 내버리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판단할 때 이스라엘이 판단할 때 이제 이란 그 수장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인데 네. 이게 생각보다 그 체제가 약하다는 거죠. 아, 현재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은 강경한 사람이잖아. 아, 그리고 뒤에 이 미국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 이란을 상대로 한 이제 뭐 전쟁이랄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이게 막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이번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 정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벙커버스터 GB57이 동원돼야 되는데 이게 큰 폭탄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거의 뭐 콘크리트 60m 정도를 뚫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땅땅땅 들어가는. 예, 웬만한 이란의 이 지하 핵시설 같은 거 다 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거를 장착할 수 있는 또 거대한 폭격기, 그건 스텔스, 네. B2A가 이제 동원돼야 된다 하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 마무리.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다 끝까지 잊지 않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빨리 돌아가서 네. 뭐 회의를 한다. 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게 이제 북한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폭격기를 보낼 것 같아요. 아, 이란 쪽으로는. 왜냐면 중동 지역이 좀 보시면은 북아프리카부터 모로코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저항 세력 그 국가들, 모로코는 뭐 친서방이지만은 네. 모로코 있고 중간에 알제리 있고, 알제리는 좀 이 반서방인데도 좀 네. 조용히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비아가 이제 2011년대 붕괴됐고 가다피는 없고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오죠. 네네. 중간에 뭐 튀니지아 있지만은 이집트는 그 동안에 이제 78년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좀 관리를 미국해서 그냥 이집트는 가만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거대한 이제 사우디아 네. 가자지구로 이렇게 넘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다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이제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 반미 정부를 이제 하여튼 뭐 좀 친서방 쪽으로 가라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리아 사라졌고, 그렇죠. 시리아도 이제 더 정리가 된 거고. 네. 그러면 지금밖에 사실 뭐 미국과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반서방의 그런 아랍 국가들을 다 정리를 이제 했다고 싶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란을. 그러니까 이란의 나라를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어떤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체제 붕괴를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전에 이제 핵무기를 더 이상 뭐 개발을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중단을 이제 하면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단을 하면은 네. 결국 이란 핵무기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황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북한화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인도 파키스탄 경우가 또 틀리죠. 음. 거의 북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두 차례 두들겨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핵무기 완성하면 더 이상 못 들어갈 수도 없고, 건들면 또 이제 핵무기 쏠 테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태가 지금 상당한 기로에 지금 와 있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그 B2A 스텔스 폭격기를 한 번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가동이 되는 게 19대인데 최소한 그 절반이 10대. 네. 10대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폭격기를 동원할 것 같고, 그 기지가 네. 그 이제 출발하는 기지가 이제 양쪽입니다. 양쪽이라는 거는 영국의 이제 페어포드 기지라고 있어요. 네.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비트 봤어. 어. 거기 이제 거기 중간에 와서 예. 급유하고 폭탄 뭐 단단지 해서 뜰 수 있어. 네. 영국의 페어포드 기지. 예. 그 다음에 반대쪽에 보면 인도양 쪽에 디에고 가르시아. 니에고 가르시아.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공중급여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GB57을 있는 거로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GB57을 다 갖다 들이볼 수도 있어요. 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미묘한 그 아주 간극의 그 시간인 게 진짜 지금 아니면은 뭐 이게 다시는 뭐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비트 스텔스는 뭐 냉전 시절 말기 때 1988년 이후에 공개돼서 이제 쭉 이어왔는데 차세대 이제 뭐 중국군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대비해서 지금 B221 이제 뭐 양산 들어왔으니까 예. 그거는 또 이제 그거대로 신형 폭격기는 준비되니까 이 B2A를 이제 뭐 피날레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써보아야 되는 뭐 그런 거죠. 이게 운영 유지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예. 운영 유지비도 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한 바에 맞게 러시아를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란을 상대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이제 시간이 가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는 결국 사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란은 예. 이제 그렇게 두들겨 먹고 파기하다 되면은 테러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테러전을 이제는 근데 그것도 또 미국 입장에서는 감안을 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중동 지역을 이제 마지막 기회가 이제 정리를 이제 남은 한 나라를 정리하려면은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좀 오히려 뭐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중동은 정말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문제였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또 제 어렸을 때는 1972년부터 미넨 그 올림픽 테러 인지국에서 결국 사람들 죽였지만은 그날로부터 아주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쉼 없이 하여튼 이어져 왔죠. 문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주가 폭락하고 기름값 올라가고 아주 제가 요즘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제적인 예.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했지만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한 그 70년대 네. 그때 4차 중동전 때 1973년 때 아주 우리 국가가 아주 어려웠던 게 그 석유 파동 때문에. 근데 그때 비교하면은 지금의 사태는 또 석유와 연관돼서는 좀 파장이 덜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어떤 그 반미 세력, 어떤 반이스라엘 세력들, 뭐 하마스,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이거를 1년 넘게 2, 3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좀 덜한 것 같아요. 여파가 옛날 같으면은 막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다 들고 일하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다 정리해온 게 이제서야 좀 뭐 마지막 그 남은 시간인가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다시는 이 중동 땅에서 이 전쟁은 없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좀 저기 되죠. 이게 좀 걸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쪽 예. 지역에 이제 가자 지구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섞여서 살던 사람이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영상들을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군이나 이스라엘 뭐 경찰들이 동원돼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시작된 면도 없잖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또 별도로 분리해서 좀 어떤 뭐 유엔이 나서 가지고 좀 미국이 나서서 이거를 좀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란 문제와 다르게 좀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어떤 좀 서로 간에 공존하는 문제, 좀 평화적으로. 예. 예.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분리해서 좀 뭐 좀 정책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또 일방적으로 이게 몰아가면은 이게 또 인간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야, 지금 뭐 중동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자꾸 뭔가 일어날 것처럼 지금 중국이 전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미국도 이 동북아의 항공 전력, 해군 전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는 또 이 아시아에서 문제가 더 불거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 뭐 다른 분도 얘기하시지만은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 중동 문제, 예. 인도 파키스탄, 그럼 마지막은 이쪽이에요. 아시아. 동북아시아. 예. 마지막 남은 이 잠재적으로 큰 문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지역이. 정말로 평화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여튼 최종 정리 말씀드리면은 네. B2A 스텔스 폭격기가 실전 완전한 뭐 그 전에 어떤 실전 그 동원된 것보다 가장 무서운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파괴를 하지 않을까. 그게 좀 상당히 좀 긴장되는 상황으로 지금 맞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KF21시계 주문이 아주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먼저 시계에 이어서 이것도 차고 다니는데 예. 상당히 이 팔이 아주 자유롭고 이거 보기가 좋고 무엇보다도 KF20.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또 이 시계를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얘기 상당히 들었습니다. 반가워했죠, 당연히. 그래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또 이 시계 좀 얻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이제 구입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슈퍼소닉 TV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 판매 페이지로 들어가니까요.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수량이 엄청나게 빨리 지금 소진되고 있어서 네. 미리미리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아주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거 2차 또 공장에서 또 제작을 해서 시간이 오는데 걸리죠. 네, 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금속 쪽이기 때문에 네. 모자하고 틀린 것 같아요.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또 반가운 소식이 네. 있습니다. KF21 하절기 모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이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때 기다려보죠. 작년에 거의 한 1000여 개 정도가 모자가 나갔는데
그때 또 구매 못하신 분들이 이 모자를 또 빨리 이렇게 또 살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가 많았거든요. 드디어 모자 뽑았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밖에 안 뽑았어요. 아 이번에 좀 소량으로 100개. 아 소량으로 하셨군요. 예, 100개밖에 안 뽑아서 네. 제가 이 모자 광고 하는 즉시 여러분 바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KF21 기념 시계 예. 이 광고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탁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반짝반짝 빛나네요. 야 시계 중앙 바로 위에는 KF21이라는 로고가 딱 각인이 돼 있고요. 바로 밑에는 전투기의 이 형상이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무엇보다 지금 눈에 띄는 게 예. 뒤쪽이요. 이 앞에도 멋있지만 네. 이 뒤에 아, 야 제대로 새겨졌잖아요. 이 뒤에 각인된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 아쉽게도 이제 이게 차고 다니면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요. 저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럽게 또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죠. 시계 진짜 잘 나왔네요.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계 가죽을 끼는 네. 이 부분에도 KF21 오. 야 로고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 예 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이것까지도 신경을 아주 많이 썼네요. 곳곳에 다 넣었군요. 예. 그리고 이 KF21 시계의 이 시계 줄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빨리 안 상해요. 예. 부식이 잘 안 되고. 부식이 되는 게 경우에 이제 그 가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요. 네. 오래돼도 이 소가죽은 튼튼하게 네. 예 세월을 견딥니다. 네. 야 정말 잘 나왔습니다. KF21 손목 시계 그동안에 이제 KF11 손목 시계가 안 나오나 했었거든요. 전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KF21 손목 시계 가격대가요. 그리고 이게 한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께만 특별히 할인을 해서 9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유 가격도 좋네요. 가격 너무 좋지 네, 않습니까? 좋네요. 이런 거 한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만 원까지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상태에 따라서. 대표님 또 시킨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10만 원을 안 하는 99,000원에 여러분께 특별 판매를 합니다. 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 TV에서만 판매하는 KF21 손목 시계.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빨리 당장 구매를 시작해 보십시오.